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네. 현명한 반복도 좀 찾아보고요. 개인적으로 1라운드 종료 신호가 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뭐 1라운드가 이번 라운드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라운드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는 뭘 했는지, 개장 이후에 뭘 했는지. 오늘은 초반에 시장이 반전이 나오다가 다시 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늘 제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끌고 왔었던 수익 종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종목군들 얘기도 좀 같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코스피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 급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3.3%, 코스피는 3,000을 깼습니다. 코스피는 3,000이 깨졌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950이 깨지고 거의 60일 이평선까지 주가가 빠지다가 낙폭을 조금 줄여놓는 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죠. 시장 얘기 전반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추가적인 전략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오늘 지금 보시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가 좀 나오고 해주신 사실은 좋은데, 보통 투매가 나올 때, 시장이 폭락할 때 개인들 순매수가 많이 잡혀요. 그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오늘 뭐 매도가 있고,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많았고요. 이거는 환율에도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제가 원달러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너 종목 내 종목 할 것 없이 뭐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네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이 64개가 플러스입니다. 하락 종목은 마이너스 830개가 하락 종목입니다. 코스닥은 126개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종목은 1243개가 거의 대부분 급락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다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환율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보시죠.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딥니까? 지금 거의 한 1180원대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118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1180원이 아니라 1118원. 1120원대에 이렇게 조금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라인이 이제 한 113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좀 기술적으로 조금 두터운 라인이라서 요 정도 수준에서 환율이 다시 좀 반전이 나오는지는 제가 좀 봐야 되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 오늘 시장 보면서 사실 시장 안에 있었던 분들은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고 하는 거를 좀 경험은 해보셨죠. 그죠? 경험은 해보셨단 말이에요. 경험은 해보셨어. 근데 이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누구냐면 초보자들 또는 시장에 이제 처음 진입해서 정말 뭐 중소형주도 그렇지만 대형주들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잠시 뒤에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에 좋은 호재성 재료가 없습니다. 일단 없죠. 그럼 이 시장의 재료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료적인 거, 수급적인 면. 이거는 좀 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가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용 물량이 좀 빠져야 됩니다. 최근에 보통 신용이 이렇게 올라가고, 신용잔고가 올라가고, 증시도 올라갔다가 최근에 증시가 좀 빠지죠. 증시가 조금 빠졌는데 신용잔고가 안 빠졌단 말이에요. 크게. 이것이 이제 같이 좀 밀려야 돼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 호재가 없죠.
근데 시장이 신선 호재가 되려면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선한 호재보다는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 매력이 생기면 저가 매력이 생기는 거, 이게 재료일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물량 좀 빠지고 신용 잔고 좀 빠지고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뭐 오늘도 투매가 나오긴 했지만 물량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조만간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자, 1라운드는 사실 작년에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작년 그 코스피가 2,500 넘어서면서 쭉 올라오면서 시장의 주도 종목군들,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한번 또 슈팅이 나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 살아나고, 뭐 배터리 쪽에서도 새로운 놈들 나타나고, LG 라인도 움직이고, SK 라인도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1라운드가 진행이 됐는데, 1라운드 종료 신호가 좀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보시게 되면요, 어제 미증시는 제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에는, 자 이제부터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100% 이걸 회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솔직히. 오늘 어땠냐? 오늘 시장이 초반에 밀리면서 출발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애들 실적이 나오면서 쭉쭉 땡겨줬습니다. 거기서 땡겼어야 되는데 땡기다가 반락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10시에서 11시 넘어섭니다. 바로. 저는 그때서부터 이제 뭘 했냐면 기존의 수익난 종목군들 정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익이 많이 난 종목군들, 자 지금은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1등주들, 제가 계속 예고해 드렸습니다. 1등주들을 어느 시점에 팔 거라고. 물론 다 팔지 않았고 남겨둔 애들도 있는데 좀 이따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 수익폭이 줄어들거나 본전인 애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나중에 사서 좀 비싸게 사서 손실 중인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죠. 그죠? 저는 오늘 뭘 했냐면 1번에 있는 애들만 건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저는 냅뒀습니다. 물론 이 밑바닥에 산 분들도 있고 여기서 산 분들도 있고 여기서 산 분들도 있어서 뭐 다 편차는 좀 있는데, 수익 중인 애들을 그죠? 일부 좀 팔았습니다. 뭘 했는지는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대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이쯤 어딘가에서 절반을 팔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삼성전자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물론 뭐 조금 남겨두실 분들은 남겨두시라고 했습니다. 왜? 뭐 사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이 아니고요. 이제 2라운드는 삼성전자가 8만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어디에서 저점을 만들까 이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로 따져보면 오늘 3000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지지라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2800 원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또 하나는 이번 주말장, 오늘 시장에서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했던 흐름이 있어요. 1.5% 이상 급락을 하면서 그 영향도 그죠? 실질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좀 줄이지 않을까 싶고요. 주말입니다. 주말에 변수가 있죠. 하지만 미증시가 꼭 뭐 하락 마감을 할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될지, 플러스 마감이 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월요일은 시장이 갭상승 또는 갭하락일 것인데, 갭하락하면 전략 구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갭상승하게 되면 아마 플러스 출발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는 좀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박스권을 살짝 이탈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분명하진 않죠. 완전 뭐 추세가 훼손됐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보통 여기서 좀 많이 죽이게 되면 뭐 말씀드린 데 2800 초반 정도 되는데 뭐 꼭 여기 간다는 건 아니에요. 월요일날 바로 반전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하락이 있다면 이쯤에서 그죠? 저는
그럼 뭘 할래? 나는 좀 비중 줄인 것들이나, 그죠? 1등주들은 아마 그쯤 되면 가격매이 생길 것이고, 또는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그 정도에서 난 현금화한 비중으로 조금 더 살래, 이런 거예요. 자, 삼성전자 보시죠.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아침 일찍 개장한 이후에 반등 나오다가 시장이 다시 반락하는 모습,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이 반등 나오다가 밀리는 거 보고 SK하이닉스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일부 남겨두고 절반 정도는 다 팔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절반 정도는 아침 일찍 남은 거 팔았습니다. 절반은 남겨놨습니다.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이 언저리 오면 다시 먹을 복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줄여둔 건 이것도 하면 돼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종가가 122,200원인데 115,000원 아래로 밀리게 되나? 이 정도 오면 또 먹을 폭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그때 가서 하느냐 안 하는 뭐 있지만 일단 수익 물량에 대해서 일부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판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아차, 현대차. 저는 자동차 쪽에서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남은 절반의 물량을 오전에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는 그대로 갑니다. 자, 오늘 기아차는 오늘 마이너스 한 6% 떨어져서, 근데 이 주식은 이게 있어요. 정말 저 밑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저의 기아차나 현대차는 1라운드는 여기가 저는 종료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 종목군들을 매도한 거예요. 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뭐 깊게 나오면 그 물량을 뭐 또 다시 살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당장에는 계획은 없는데, 아무튼 오늘 초반에 이 주식들을 팔았습니다. 기아차, 현대차도 그죠? 여기서 뭐 절반 팔고 남은 물량을 오늘 다 팔았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현대모비스 저는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왜? 완성차 대비해서 덜 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저는 30만원 아래로 가면 매수를 좀 잡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현대글로비스 오늘 못 버티고 빠졌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동안에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갈 생각입니다. 뭐 이런 자리 오면 또 하면 되고, 아니면 뭐 기다릴 생각이에요. 일단 쭉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위아 워낙 먹은 게 많아가지고 이 주식은 매도 없이 계속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어떤 놈이 있었냐면 SK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저는 SK이노베이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들한테 이 시점 20만원 초반도 얘기해드렸지만 최근에 25만원 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시총 상위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견조했다. 물론 얘가 오늘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작년에 국제유가 빠지면서 원유 재고, 그죠? 자산의 평가액이 훅 빠졌던 막 그 시점이 그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정유로 보는 게 아니니까요. SK이노베이션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SK 있습니다. SK. 최근에 절반 팔고 나머지 물량을 오늘 오전에 현대차, 기아차 매도하면서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이 주식을 또 언제 사느냐? 왜냐면 굉장히 길게 끌고 온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저는 수익 난 것만 비중을 줄였습니다. 또는 수익 난 것만 매도를 했어요. 오늘 만도 같은 거 전량당 매도 처리했습니다. 만도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빅히트 오늘 오전에 절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떨어지면 저는 다시 살 생각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거 있죠. 어차피 권리락도 끝났고,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끌고 왔습니다. 절반을 팔았습니다. 만약에 이 21선하고 이격을 좁히면서 이 정도 빠지면 추가로 사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공간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 뭐 그냥 가고 있습니다. 뭐 워낙 수익도 많죠, 여러분들도. 네, 가지고. 그럼 LG노텍이나 이런 애들 매도했느냐? 저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왜냐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업종 대표 섹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제철이니 이런 애들은 사실은 다 밀렸죠. 그러니까 물론 처음 시작한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팔아도 상관없고요. 근데 뭐 이 정도 가격이나 혹시라도 높게 시작하신 분들은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근데 오늘 뭐 안 빠진 종목은 없으니까 오히려 현금 부분들은 뭐 이렇게 떨어지면 이 정도에서 다시 판을 또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면 반등이 나오면 그대로 또 가는 거고요. 그죠? 오늘 한미아품 같은 것도 마이너스 8%나 떨어졌습니다. 아쉽긴 하나 저는 그대로 갈 생각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주들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신세계 얘도 지금 이렇게 매를 맞았죠. 근데 길게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얘들은 오른 것도 없죠. 아까 뭐 현대차니 삼성전자니 뭐 이런 애들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격해서 쫓아가면서 팔아야 됩니까? 뭐 저는 아모레퍼시픽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도 예. 물론 개별적으로 뭐 한 3분의 1 정도 개인적으로 파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시작한 분들도 그냥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왜? 저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바닥주들 터널하는 이런 애들은 저는 계속 가는 전략을 취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한 건 수익 종목들을 그동안의 1등주들을 조금 정리했고요. 그 외의 것들 수익 있는 것들은 일부는 좀 팔았고, 하지만 장기전으로 가는 것들은 저는 그 판을 계속 유지해서 갈 생각이에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애들도 뭐 주가가 떨어졌다. 뭐 안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다 폭락을 해버리는데, 아니 뭐 저가에 좀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변동사항 없습니다. 왜? 바닥에서 장기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감수 못하고 갈까? 감수하고 가야죠. 그죠? 오늘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는 장중에 한 4% 5% 오르다가 오전에 시장이 폭락하니까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나는 개인적으로 장이 아마 반등 나와서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폭행 출발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그죠? 뭐 저가에 매수하는 분들 월요일날 하루 뭐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주식을 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늘어지는 구간이라고, 기간주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요. 왜냐면 기간조정은 어쨌든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뭐 파트론 같은 부품주들도 오늘 플러스로 가다가 코스닥이 거의 한 4% 폭락을 하니까 뭐 당연히 뭐 매를 안 맞을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어디 도망간 건 아니죠. 그래 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봐드릴까요? 이거죠? 항공주 받고, 예. 그리고 뭐 여행주들 한번 볼까요? 모두 투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시장이 솔직히 떨어질 때는 다 멘붕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 3가지 유형. 첫 번째, 제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 두 번째, 수익 폭이 좀 줄어서 수익이 조금 있거나 본전 또는 소폭 수익인 거. 세 번째는 손실인 종목들. 저는 이 손실인 종목들은 매도를 안 합니다. 수익이거나, 그죠? 얘네들만 비중 조절하고 얘네들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얘가 더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 그죠? 다음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반전 나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이고요. 만약에 시장이 오늘과 같은 변동이 생겨서 빠지면 최대한 기다릴 겁니다. 최대한 기다릴 겁니다. 어디?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갈치 배낚시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잠잠할 때는 잔챙이만 물고 파도가 크게 칠 때 큰 고기들이 물리더라. 지금은 파도가 크게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위기이고 공포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 또 기다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기회를 가장 최저점에 잡는 사람만 기회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무슨 플러스 수익인 종목만 있겠습니까? 마이너스도 있어요. 하지만 담담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고진감래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고 전화위복이라는, 그죠? 결국에는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이긴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가장 공포스러운 이 저점에서 최저점을 잡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쯤에서 사서 이 공포를 맞고, 그죠? 제자리 찾아와서 다시 플러스로 가고, 이거를, 그죠? 그동안 우리 많이 봐왔습니다. 응? 결국에는 그래, 조금 더 죽이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아시겠지만 쉽게 포기를 안 합니다. 매는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제가 손해보고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해본 주식들은 잘 안 파는 편이에요. 수익 중인 건 꼭대기에 팔든 중간에 팔든 많이 먹든 적게 먹게 애들은 팔아도 돼. 하지만 손해본 것들은 저는 왜? 그러려고 저 밑바닥에서 주식을 샀고, 그죠? 바닥줄 샀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바닥을 못 잡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샀고, 좀 떨어지면 조금 더 하거나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목대기에서 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여기가 올해 최고점이냐, 그리고 또 비교를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 폭락을 했던 이 시장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하고 지금이 똑같을까요, 여러분들? 이땐 코로나 세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다. 백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최근에 백신 공급이 조금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물론 집단 면역을 갖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도 뒤로 미뤄지는 것은 분명할 수 있지만 이때하고는 다르죠. 이때하고는 다르죠.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이럴 때가 진짜 죽여야 살고 죽어야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장의 호재는 없습니다. 이 가장 큰 시장의 호재는 주가가 떨어져서 가격 매릿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섣부르게 모든 걸 포기하거나, 왜? 포기해도 다시 시작할 거 아니에요? 포기해도 다시 시작하고, 또 이런 변동이 어느 날 또 생기면 또 다 포기하고, 그죠? 단타쟁이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큰 돈 벌겠습니까? 그죠? 차라리 무직하게 가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선이 굵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힘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종목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그래요. 하지만 시장이 저점을 만들고 반전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차피 다 같이 올라요. 그죠? 그때까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좀 해주고, 저는 기다리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락하고 폭락하던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응? 물론 지금 지수대가 위라서 더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 급락하는 거 보고 쇼크 먹으신 분들도 있는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왜냐? 주식시장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죠? 나뭇가지가 있는데요. 나뭇가지에 개미들이 매달려 있어요. 툭툭 털면 다 떨어져 나가게 있어요. 그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그 변동을 이겨내서 선이 굵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수익 난 것들 언제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한 것들, 바닥에서 우리가 길게 놓고 포스트 코로나니 이런 거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그렇게 보십시오. 위태롭고 어려울 때는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많고 쏟아지는 것 같지만, 또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양봉 하나만, 장대 양봉만 하나만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날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를 하고 손절도 하고 신용 물량도 좀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 더 이상 못 버티고 팔아야겠어. 슬슬 바닥이 가까워지는 신호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다 했습니다. 난 너 뭐 했어? 나는 어제 미증시가 반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은 반등 나오다가 야 이거 아닌데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되는데 꺾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1등주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고해드렸던 거 수익 많이 난 것도 어느 시점에 팔 거라고 그랬죠? 팔았습니다. 물론 남겨놓은 거 아까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장기전으로 제가 코로나 세상 이후를 준비하는 종목군들은 좀 그대로 갑니다. 변동 없어요. 그죠? 이 정도 흔들림에 포기하려고 그러면 걔들은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쭉 갈 겁니다. 그리고 주말 뭐 미증시도 있으니까 주말 미증시 마감한 거 보고 제가 일요일쯤에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월요일장 전망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가장 어렵고 비관적일 때 여러분들 멘탈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모든 투자자들은 다 멘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멘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줄을 꽉 잡고 그죠? 가십시오. 아니 많이 오른 거 좀 팔아서 많이 떨어진 거 사면 되잖아요. 뭐 어렵나? 그죠? 아니 많이 떨어진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팔고 싶고 막 투매하고 싶은 거 조만간에 저점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최고점이고 올해 내내 1년 내내 앞으로 떨어지는 이런 본격적인 하락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까지는 왜? 보통 하락장이 와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연일 한 달, 두 달, 3개월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다가 올랐다가 떨어지다가 올랐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또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더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한 번만 잃으면 됩니다. 그죠? 한 번만 잃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가지고 뭐 다른 거 살 거 있습니까? 그것들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요일에 또 드라이빙 토크 한번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힘들 내시고 저는 한번 반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자고요. 네. 여기까지 하죠. 네.